안녕하세요. 박용진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박용진 TV 대선 특집 방송 제 6번째. 다시 할게요. 네, 잠시 풀어줘야 돼요. 잘한다. 바로 그냥 시작하시면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 TV 시청자 여러분. 대선 특집 방송 다시 할게요. 뭘 다시 그냥 해요. 네, 시간 없어. 안녕하세요. 네. 100부 들어가는 거.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TV 시청자 여러분. 대선 특집 방송 6번째 계속 버벅대지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고요. 네, 오늘은 민주당 경선 결과 평가랑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볼 텐데 저는 지난주부터 박용진 TV를 통해서 인사드리고 있는 전 서울시의원 최선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네. 저를 두 번을 하면 전전했던 네. 것 같아. 10대 서울시의원이고요. 전 서울시의원입니다. 네, 전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두 번이나 나왔네요. 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박용진 TV의 주인장이시고요. 박용진 전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 전? 이분은 JTBC 전 아니야. 기자. 전. 현 나 전 사람과 기자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 박성태 실장님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 전 게스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가 나왔고요. 지난 예. 일요일에. 김준일 평론가는 네, 왜안 보여요? 오늘 안 나왔는데 안 한대요? 그런 건 아니시고요. 설마. 우리 또 김준일 또 우리 평론가께서 또 우리 박용진 TV에 대한 애정과 나 우리를 버린 줄 알았어. 지분이 상당하심으로 아. 네네, 그럴 일은 절대 없으시다고 믿고 있고요. 오늘 일정이 좀 겹쳐서 오늘 예. 이번 주에는 네. 김진일 평론가님은 아쉽습니다.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우리 박성태 실장님 예, 네네 한간 제가 열심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한가해요. 언제든 전화 주시면 달려갑니다. 네.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 또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고 겸손한 사람이. 네네 다음 주 제가 또 그런 거 없어요. 가공비례. 그런 거 없어. 다음부터 네 아무튼 꼭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가 어제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민주당부터 먼저 얘기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미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민주당의 대선 경선 투표 결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최종 합계 여기에는 전국대 의원, 권리당원, 재외국민 뭐까지 다 포함해서요. 아이고. 종합 최종 합계 89.77로 1위로 되셨고요. 2위는 우리 김동연 후보가 6.87. 그다음 3위가 김경수 후보로 3.36 해서 정말 이재명 후보가 이게 전무후무한 거 아닌가요? 89.77. 이거 뭐 올림하면 거의 90%. 지난번에 제가 대선 역사로 보는 대선. 예. 네, 거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세게 받은 사람이 2012년 대선에 나가는 박근혜 후보가 85%. 84. 85. 그래요? 발음 뭐 세게 하시는데? 85. 5단 이로 사시는 거 아니 이렇게 버림 이 올림 이거 잘해야 돼. 445입 이런 것도 있었던 역사적 83.9. 배경이 있는데 83.9. 그럼 84죠. 아, 그래요? 그럼 84죠. 그렇게 해요. 네, 하여간 네. 제일 높았어. 제가 찾아서 바로 자막 처리할게요. 제일 높았어. 네, 한번 네. 확인해 보시고 그때 박근혜 후보가 제일 높았고요. 그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높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걸 깬 거죠. 근데 앞자리가 90으로 넘어가 아니냐 안 넘어가느냐가 되게 관심사였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90은 아니라 89.77. 8월이면 90. 90이죠. 권리당원들만 봤을 때는 90이 훨씬 넘더라고요. 90%가 깜짝 넘어서. 네,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었던 건 이제 개표하는 거 계속 쭉 제가 온라인으로 봤는데 재외국민 투표에서는 거의 98%? 98%. 이렇게 나와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만 투표한 것도 아닐 텐데. 글로벌리아이네. 와, 이 재외국민들께서 투표하시는 거에 득표율은 또 그렇게 엄청 났었다.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재외국민 사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빼고 네. 저는 한 86 정도 예상했는데 89.7에 상당히 높죠. 근데 제가 눈여겨본 건 투표율이에요. 전체 투표율이 60%를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모수가 작아질 때 확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어떤 거냐면 민주당 선거인단 중에 나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 별론데 라는 분들이 쭉 빠져버리면 90% 훌쩍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 투표율이 60%가 좀 넘었고
지난 대선 때가 아마 67%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 경선 후보 때. 그러면 나름 이번에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60%가 넘었다는 거는 그냥 이재명 대세론이 돼 있다. 옛날에 그 비호감 때문에 일부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반감이 있어서 이분들이 투표에 참석 않고 그러면 득표율은 높아지고 투표율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투표율도 나왔다. 사실 너무 명확관한 대선인 걸 경선인 걸 감안하면 그래서 상당수도 대세론에 동의하는 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좀 뭐 그걸 역으로 박성태 그것도 역으로 해 그냥 평론가님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 더해서 역으로가 아니구나 더해서 그 정권 교체에 대한 그 간절함, 당원들과 지지층의 간절함, 이거 이 내란과 관련된 이 상황을 극복해달라고 하는 그 의지 이런 것들이 표출된 숫자라고 그렇죠. 봐요. 맞아요. 덧붙인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옆 동네에서 계속 똥볼을 차고 있어서 네네. 쟤네도 도저히 안 되겠다. 무섭잖아 갑자기 저기 윤석열이 난 그날 공포를 잊을 수가 없어. 윤석열이 다시 감옥에서 나와 서울구치소 앞에서 행진을 하는데 내가 서울구치소 경험 있는 사람이잖아요. 서울구치소 앞에서 당당한 사람은 우리 그 영화에서 보는 조폭들도 그렇게 안 해요. 그 이른바 사상범들 박용진 그렇죠, 같은 그렇죠. 양심수들만 나와갖고 집회하고 기자회견하고 그렇죠. 모든 양심에 석방하라고 그런 세상에 그걸 행진하는 걸 보여주더라고. 그냥 그날로 쫙 블랙아웃 딱 됐어요. 야 이건 뭐 다른 거 없구나. 그리고 저도 물론 그렇고 사실 특히 우리나라가 다이내믹하잖아요. 옛날에 다이내믹 코리아 되게 잘 네네. 쪘다고 보는데 지금도 다이내믹해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또 과거의 이슈에 대해서 잊을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상기시켜주죠. 내란 동조 정당이야. 네. 우리는 윤석열 지킴이 이거 상기시켜줘요. 지금 이제 너무 늦었다. 돌이킬 수 없다. 안 됐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이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를 보면서 국민의힘 안 됐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이게 드러나요. 왜냐면 투표율도 저 정도면 전 괜찮다고 평가를 하고 거기서 득표율이 압도적이다. 도저히 혹시나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안 된다라는 물론 그래. 민주당 지지층들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갈릴 수가 있는데 그런 압도적인 표를 줬다라고 봐요. 간절해요. 네네. 그러면 뭐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압도적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고요. 예. 또 같이 이제 끝까지 완주했었던 두 양기 후보가 예. 있으시잖아요. 김동연 지사, 그 다음에 우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제 있으신데 이분들은 사실 좀 어떤 걸 좀 남겼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 경선에서 당연히 당선되신 분은 대통령 후보로서 본선에 나가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위나 3위나 그 다음 득표를 하신 분들이 뭐 그 다음에 어떤 진로에 이게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다라는 이제 과거 이제 이력들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겪어봤잖아. 아, 네. 어? 사람마다 네, 다르시니까. 2020 이렇게 돼요. 너무 슬프잖아요. 누가 2위권에서는 아무도 후보 등록 옆방에서 못하는 유튜브에 너무 슬픈. 이게 그 일단 김경수, 김동연 두 분한테 고마워요. 진짜 고통스럽거든. 그러니까 결과가 뻔하고 그리고 이게 누가 될지 모르는 지난번에 저는 누가 될지 아직 모르겠구나라고는 했지만 내가 떨어지는 결과는 뻔하잖아. 그리고 그 정말 한 자리 숫자 받아봤잖아. 참. 고통스럽죠. 그때마다 물어봐. 순회 경선 끝날 때마다 이번에 4번밖에 안 했지만 나는 여러 번 했거든. 네. 물어봐.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반드시 역전시키겠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그거를 너무 고통스럽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완주한다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그 두 분한테 고마워요. 이번에 그냥 두 분이 없었으면 박용진이나 김부겸처럼 출마를 포기해 버렸으면 사실은 이 경선이라고 하는 것도 구색도 못 맞추는 상황이 될 뻔했거든요. 두 분에게 되게 고맙고 저는 어쨌든 두 분의 뭐 비전, 공약, 정책 이런 것들이 잘 녹아들 거라고 봐요. 이번 선대위 구성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면 그분들이 이야기했었던 것들, 뭐 메가시티 문제, 균형 발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와 관련된 식견을 보여줬던 김동연 지사의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 눈에 띄게 이제 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될 거다. 지금 이 경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계엄 세력, 내란 세력 없애주라. 근데 지금 못하게 해주라라고 간절히 그냥 막 결집되어 있는 거라서 그 두 분의 어떤 비전을 잘 시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 두 분의 부족함이 아니고요. 잠깐 얘기하면 지난번 대선 경선 예. 지금 슬픔을 겪고 있는 이분의 캠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게 있어요. 개표를 하잖아요. 예. 그럼 보통 이제 모수가 예를 들어 전체 투표인 수가 한 10만 단인데 1위의 득표가 비슷한 숫자가 나와버리면 정말 나머지가 나눠갖거나 이런 특히나 이제 모수가 작을 때는 우리 득표가 그만큼 작잖아요. 우리라고 하면 좀 그래. 박용진 당시 후보가 나한테 밀어? 아니 그래서 참 그럴 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지지자들한테 지지를 호소할 때 뭔가 이렇게 비슷하고 이래서 그분들도 와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참 그걸 못 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이분들한테 정말 있으실 거예요. 경험을 본 사람으로서. 그게 근데 약간 저는 모든 걸 이제 이 동태적으로 네. 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과정으로 봐야 돼요. 맞습니다. 큰 인물이 되기 위한 초기의 과정에 처음부터 한 술을 어떻게 배불러요? 네. 한 술 먹고 두 술 먹고 세 술 먹고 했는데 한 두 술 정도 해서 지금 잘려가지고 앞으로 많이 먹겠습니다. 약간 애매해지긴 했어요. 전 지난번에 공천이 그래서 크다고 보는데 그게 애매해졌어. 욕만 많이 먹었나? 네. 난 앞으로 이제 네네. 소년 출세를 방지하기 위한 신의 뜻이다. 네. 윤석열 봐요. 소년 출세하면 망하는 거야. 아저씨잖아, 그 사람은. 아니 네. 대선이 너무 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끝이 저렇게 돼요. 맞아. 뭐든 너무 쉽게 되면 간단 신고가 있어야 돼. 맞아요. 너무 또 쉽게 되면 사람들이 우습게 봐. 본인이 우습게 봐 그거를. 네, 그 큰 인물이 되기 위한 스토리로 이분들도 큰 자양분이 되기를 예, 기대하면서 응원합니다. 네네. 안 더불어 되면 말고. 남의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시는데.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역대 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대선 후보 경선 맞으면 하면 자 떨어진 사람들이 다음 포스트로 되잖아요. 떨어진 여기 단임제니까 이 사람 그쵸. 됐고 이미 네. 그럼 다음 누구냐? 일단 그 안에서 제일 대중의 어떤 유권자의 지지를 많이 받는 분들이 경선에 나오게 되니까 그러기 마련이니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또 세력을 구축하고 그러면 기존 세력의 넘버 2와 다시 붙고 근데 보통은 이제 새로운 세력이 대체를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두 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들어요. 그거는 이 두 분들은 노력을 하겠지만 일단 원내에 세력이 좀 있어야 돼요. 네. 2위는 김동연 지사가 했지만 사실은 뭐 나름 의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있지만 본인 옆에 의원이 하나도 없다. 그럼 이른바 친명들의 공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옆에 쓰기를 꺼려하는 거지. 그럼 원내 세력 만들기 쉽지 않고 내년 경기도지사에 공천이 되면은 괜찮을 텐데 어떻게 될지 그게 좀 사실 그렇고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는 그나마 친문 세력들의 도움이 좀 있어서 원내 세력은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쉬울까? 아마 이제 이거 좀 먼 뒷얘기인데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럼 포스트 다음 대선 후보는 누구냐로 이제 돼야 되잖아요. 사실 지금 친명에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땡땡 뭐 땡땡땡땡이 뭐 그걸 노린다고 하는데 다 땡땡이 치고 있는 사람들이야. 어? 아니 뭐 나름 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 땡땡들이 노린다고 땡땡이들이- 하는데 여기에 이제 포스트 권력을 가지고 싸울 텐데 어쨌든 친명이 다수여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게 그게 작용할 거다. 그게 작용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되게 이제 고생을 하면서 세력을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너무 다 뭐든 획일적으로 가는 걸 반대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당대표 선거 바로 8월에 있을 거고요. 또 2년 뒤에 그 다음 당대표 선거가 있을 거고 또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3년 뒤에 총선이 있어요. 이게 다 이번에 민주당이 이기면 이재명 정부 하에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당 안에서.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명 세력이 뭐 90%를 지금 넘게 확인했다는 건데 당내에서 이제 누구든 간에 그게 김경수, 김동연이 아니라 박용진, 뭐 김부겸 이번에 출마를 이제 안 한 분들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이게 이제 숙제예요. 숙제고 또 이제 민주당으로서 숙제죠. 그러니까 이재명 다음에 누구, 넥스트는 누구냐, 민주당이 넥스트 이거를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아마 요 각축전, 네, 저도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언제 진행하세요? 네, 네. 사회자는 진행자는 중립적으로 해야 아, 중립적으로 하는 뭘 중립이야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역동. 제발. 나는 괜찮아. 게스트니까. 알겠습니다. 사회자는 중립적으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경선을 이제 진행 이제 중이에요. 그래서 곧 이제 2차 컷오프 또 발표할 텐데 지난번에 저희가 4위 안에 과연 누가 될 것이냐. 틀렸어. 어쩜 그렇게 다들. 근데 틀린 사람이 나는 좀 얘기하지 않았어요? 안철수가 될 수도 있다. 그거는 하지만 내가 즉답을 요구했을 때 제일 먼저 나왔었던 건 나경원 후보였죠. 뭐 어쨌거나 그래, 근데 그래. 이번에는 또 2명으로 압축된단 말이에요. 과연 결선에 누가 이건 진출하게 맞출 수 될지. 있을 것 같아. 그래 이것도 어려운데. 나는 저기 잠깐만 이게 약간 우리 말에 무게감을 갖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 긴장감을 하기 위해서 10,000원씩 걸고 하겠습니다. 10,000원의 무게만큼은 만 최소한 원인데. 얘기해줘야 예. 돼요. 네. 10,000원 정도야. 뭐. 네. 가볍게 얘기할 수 있어. 제가 책임 있게 걷어서 어떻게 잘 쓰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으면 안 돼. 여기다 살짝 써보죠. 아니 아니, 틀려야 돼. 내기하려면 틀려야 돼. 한꺼번에 달라야 다 되잖아. 한꺼번에. 한꺼번에 뭐 상관없습니다. 제 돈으로 드릴까요? 둘이 시작해. 네. 하나, 둘, 셋. 김문수 홍준표. 다르네요. 다르네. 여기는 김문수가 들어갔고 여기는 히읗만 들어갔어요. 여기는 한동훈, 홍준표. 기억이 들어갔고. 한동훈은 홍준표. 상수고 지금 김문수를 야, 넣었고 저는 홍준표 후보를 네네. 그러면 김문수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그 지난번에 보니까 김문수는 저 뭔가 이렇게 자기 고집 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나는 저 윤석열 지지 세력 이 힘이 쭉 빠져가고 있긴 한데 그거 하기 전에 결정이 나거든. 완전히 빠지기 전에. 근데 김문수를 중심으로 뭉쳐 있는데 홍준표는 아닌 것 같아요. 고집으로만 하면 뭐도 뭐 일단 네. 일단 어쨌거나 그래서 윤으로 뭉쳐져 있는. 그러니까 아슬아슬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1위 할 것 같아요. 한동훈 아슬아슬 1위, 아슬아슬 순위까지. 2위, 김문수 아슬아슬 3위. 지금까지 한참 떨어진 여론조사로는 여러 조사에 따라서 한홍 김이 존칭은 빼겠습니다. 네네네. 그분들이 뭐 유튜브 봐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몰라요. 그런 거. 존칭 빼고 한홍 김이 비슷하잖아요. 엎치락 뒤치락 완전 오차범위 내에서 숫자만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제가 이제 당원 여기는 50%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늘 전략적 선택을 좀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저는 전략 선택도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한덕수 대행에 거기도 존칭 뺄게요. 이제 네네. 기분 나쁘니까 그냥 한덕수의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니까 이분이 본선 경쟁력 있으면 김문수 쪽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렇다 할 건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맞아. 대통령 깜이냐? 그건 좀 애매한 거야. 그러면 홍준표 쪽으로 갈 텐데 이 두 가지의 어떤 전략적 선택인데 저는 그래도 어쨌든 홍준표도 한덕수를 끌어안겠다고 했기 때문에 홍준표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틀릴 수도 있어요. 저렇게 틀릴 수도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10,000원을 제가 안 받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아, 그걸 이름 낸 10,000원은 10,000원이고. 만 원은 제가 10,000원 정도 걸 수 있죠. 예를 들어 아니 1,000만 근데 원 걸어라. 진짜 그럼 우리 집 팔아야 되니까 안 되지. 한동훈이 네.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완전 밉상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막 조롱 한동훈이 뭐 한 거에 조롱인데 난 이게 이 현상이 그 심상치 않은 거야. 한동훈한테 나쁘지 않다. 마찬가지야. 이재명 후보가 뭘 하면 조롱 막 계속 밑에 댓글 달리고 뭐 네 과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오히려 강화시켜 주는 거거든. 지금 뭐 저쪽은 눈만 뜨면 이재명 욕하고 잠자기 전에 이재명 망하라고 기도하고 그러잖아. 하루 종일 이재명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재명 더 강화되고 있거든. 한동훈 쪽으로 집중하고 있더라고. 한동훈은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고 왜냐면 토론 때서 안철수 후보가 진짜 너무 못했어. 안타까워. 근데 나 홍준표가 한동훈한테 우리 전문용어로 발린다고 그러잖아. 정말. 야, 뼈가 발리대. 딱 그 페이스에 말리더라고요. 근데 홍준표 한동훈 후보는 페이스에. 예를 들어 정책에 그 뭐죠? CBDC 맞죠?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야? Yeah. 네. Okay. You got it? I got it. He don't got it. 네, 어쨌든 중앙은행이 그뭐저 중요하시면? 발행하는데 네. 그래요. 해석은 더 주네. 가상 화폐. 그거 막 물어봤는데 그건 사실 세부적인 거여서 대선 주자가 흐름만 알면 되지 저는 거기에 다 알 필요가 없다고 그래. 생각을 해요. 공부를 많이 하셨나 근데 보죠. 그걸 막 묻더라고. 근데 홍준표 후보는 스타일이 원래 그래. 그만 잘하는 사람 시키면 되지 뭐 이런 스타일이어서 먹힌 사람한테는 먹힌다고 봐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가 아니 사자토론에서 홍준표가 물어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한동훈 후보가 안철수 혹시 표현 아닐까봐 공격하려고 ETF에 쫙 물어봤거든요. 더 깊게 안철수 후보가 안 우척했다가 그냥 정말 확. 그 우리나라 ETF에 그러면은 ETF 선물 그거 아마 디지털 화폐 쪽인 것 같아요. 선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부정적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식이야. 정말. 그래서 내가 난 근데 중도층에서 볼 때는 한동훈을 싫어할 것 같더라고. 꼴보기 싫지. 그렇지. 이게 내가 한동훈이 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미지는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조롱 댓글을 달아요. 그런데 한동훈이 상임위원회 수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이에서. 아주 정말 사실 그 정부가 뭘 정책을 추진하려고 그럴 때 국민의 찬반 여론을 수렴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첫 번째가 어디냐 국회예요. 그거 우려된다, 문제 있다 이렇게 막 지적하고 그러면 그거를 듣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해야지. 확인하고 다시 와서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네. 뭐가 문제입니까? 해보셨습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7분 다가. 그러면 막 진짜 의원은 돌아버려. 내 얘기는 그게 아닌데 그거 막 애들 초등학생 애들 따지지. 맞아. 근데 보니까 홍준표도 김문수도 안철수도 거기에 말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 민주당 쪽에서 좀 해본 사람들은 쟤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신경을 거야. 긁죠. 그러니까 그냥 태도로 공격하고 갔으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제가 피의자도 아닌데 저를 왜 검사가 피의자 다루듯이 합니까? 이건 한동훈 말투구나. 다시. 한동훈이야 뭐 한동훈 말투로 대답을. 아니 제가 한 후보는 저를 피의자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게 한동훈은 근데 홍준표의 약점, 돼지발정제, 뭐 여성 비하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걸로 막 던지면서 하는데 그게 대선하고 관계 없거든. 그럼요. 사실은. 근데 그거에 홍준표가 그거 다 지난 얘기잖아. 자꾸 그렇게 얘기할 거면.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한동훈도 자기 가족이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 글 썼는지 안 썼는지도 말 못하고 어물어물 갔거든요. 그런 얘기를 우리 이제 잘 조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홍준표가 던지고 질문하는 것마다 다 그냥 대답하려고 그러면서 망해버렸어요. 제가 한동훈 캠프에 있는 사람한테 토론 처음 보다가 홍준표랑 그 며칠 전에 둘이 하루에 2번 했잖아요. 보다가 바로 초반 보다가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약점을 숨겨야 되는데 보완해야 되는데 너무 검사처럼 보인다. 딱 초반 10분 보고 그래. 이건 그러니까 아니다. 변화하려고 그러는 지향이 틀린 건 아닌데 그렇죠. 본성이 금방 드러나요. 성정이 토론하면서. 드러나죠. 근데 되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남자들은 거 알아. 학교 다닐 때 공부만 잘하고 밥맛 없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상관이 없는데 난 공부 잘하고 밥맛 있어. 살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자들은 알아. 그 반에 그런 애들 동문회 오면 그렇죠. 안 찾아 아무도. 네, 맞아요. 걔 어디 있냐? 그 새끼 몰라? 이러고 말아. 근데 정말 공부 더럽게 안 하고 그냥 뒤에서 맨날 놀고 코딱지나 파던 애들은 애들이 찾아. 걔 뭐야? 근데 사업에 성공하고 있어. 근데 좀 딱 한동훈 후보는 안타깝지만 그 똑똑하고 잘난데 똑똑하고 잘난 척을 너무 재수없게 많이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와. 하고 결선에 올라와. 진출하고 박용진 전 의원님은 1위 할 거다까지 이제 예상을 하셨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제 29일날 발표가 이제 되는데 과연 누가 결선에 도착했단다. 결선에 이제 올라가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10,000원을 버는 거야? 아니면 다 둘 다 내는 거야 그냥? 지는 사람이 10,000원 내는 거야? 그 방법 아니지. 또한 손해 보진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기자가 시간이 거의 돼서 네,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박용진 TV 대선 특집 방송 좀 산만하게 이제 정리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면 안 돼요? 네. 아니 제가 아까 이재명 대선이 됐다라고 하는데 내일쯤 이제 여론조사 분석할 때는 이게 아직도 긴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시청자들이 볼 때는 어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뭐냐라고 할 것 같아요. 걸쳐놓으시겠다. 아니요, 걸쳐놔야지. 왜냐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는 보통은 계속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정도 지지율의 여론조사 압도적이다라고 막 끝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원래 그런 부분은 항상 비관적이에요. 비관적인 건 뭐냐면 조심조심 그게 손해볼 거 없으니까 무조건 비관적인데 저는 그래서 한 65% 정도 그러니까 확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을 봤는데 민주당 경선으로는 70% 정도로 이제 보는 거죠. 조금 더 올라갔다는 건데 아직도 중도층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건 이제 봐야 돼요. 완전 확인할 단계는 아니다. 아직까지.
그건 내일 얘기. 네네네. 내일 얘기를 골치기 위해서 말씀도 주셨고요. 네, 오늘 박용진 TV 대선 특집 방송 6번째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